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또 버럭 화를 냈습니다. 일단 보겠습니다. 법관 대표 회의는 해산시키십시오. 지금 그 결의 내용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. 사로 불어낚이는 마음에 산 거요. 이런 당신이 뭐야 지금? 당신이라니? 당신이 우리 형이냐? 보다 하니까 말이야. 응? 더 이상 이성호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혁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. 네, 먼저 여상규 법사위원장 버럭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장 앞에 놓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좀 훈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여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화를 버럭 내셨는데, 자, 박 의원님. 네. 일단 여상규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법관 대표회의를 해산시키라, 이런 요구입니다. 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?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같은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?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은 원래는 이제 백조의 호수 네. 같이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십니다. 네. 대체로 성품이. 네. 근데 저분이 꼭 핏대를 저렇게 올리시는 케이스가 딱 있어요. 신정인 법원 얘기를 나오면 신정 얘기. 저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 이 법관 대표회의라는 것은 지금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곧 사법 처리가 될지도 모를 양승태 대법원장 자신도 법관 대표회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법원의 개혁 방안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. 근데 그것을 법사위원장님께서 저렇게 그 사법농단에 어쩌면 그것을 철저하게 파헤치자고 주장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. 그래서 여상규 선배님 좀 진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잘하시는데 저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화를 내시니 참 저도 바라보는 후배로서 안타깝습니다. 판사 탄핵 얘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출신이시니까 김영 의원님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. 글쎄요, 제가 법사위원회 상황, 정확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문제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위상과 또 역할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.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고,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것도 사실 지난번에 보면은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고 52명은 반대나 기권했어요. 네, 거의 차이였죠. 한 표 차이였어요. 근데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그 조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판사들을 탄핵 소추를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을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분은 아무런 얘기도 별로 없고 사법부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일을 모르겠어요.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웬 이렇게 회의체가 많은지요. 이 정부 내에도 각 부처 내에도 무슨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결국은 사법부 내에도 이것도 국제인권법 회의인가? 그게 중심이 된 회의라는 거 아닙니까? 굉장히 저는 이념에 좀 사로잡힌 좀 편향된 회의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안보 무너지죠, 경제 무너지죠, 사법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남아 있는 게 뭘까요? 어쨌든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들이 직접 선출한 회의체 아닙니까? 물론입니다. 안보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지고 지금 그러시는데 법원은 이미 무너졌어요.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사법농단이에요. 그 무너진 법원을 다시 세우자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법관 대표회의의 주장이고, 법관 대표회의는 모든 각급 법원에서 대표를 뽑아서 만든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. 아직 법적 성격까지는 못 갖고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53대 아까 52 말씀하시는데, 그러면 김영우 의원님은 그 총선에서 단 한 표 차이로
승리하실 때 나는 승리한 게 아니라 나는 당선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? 선출직하고 다르죠. 네. 민주주의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출된 분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임의기구 아닙니까?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단 한 표라도 찬성을 했다면 그것은 대표적인 목소리로 저는 인정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근데 판사들이 이렇게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사실 구체적인 뭐 어떤 증거나 논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판사들을 탄핵해달라?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? 난 프랑스는 이해가 안 돼요. 잠깐만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네네. 판사 탄핵 정말 논의로 이해가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. 얘기가 또 한 본질이 가지만 또 프랑스는 달라지니까요. 법관 대표의 정도가 아니고 사법평의회라고 그래가지고 네. 거기서 인사까지 다 결정하는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그 예, 부분은 그 뭐 부분이고요.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제가 많습니다.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볼 거는 회의 진행 방식입니다. 네네. 이게 좀 독단적이라는 비판들이 좀 있어요, 사실. 네. 그리고 여성규 이게- 위원장님 얘기 예, 다시 여상규 돌아가는 겁니까? 위원장님, 네. 다른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됐다 그러고 또 반말도 뭐 섞어서 하시고 결국 이제 버럭하고 내가 위원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하시면 동료 의원들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? 이게 법사위원장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어렵습니까? 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을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함께 일을 해보질 못해가지고 네. 그러나 이제 같은 법사위원으로서는 같이 일을 해봤죠. 저하고 껌껌이 부딪혔던 분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인데요. 평가가 다 다른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 출신인데 저는 그래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.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피 때 네. 그것만 좀 전에 한번 사고도 당하셔가지고 좀 그런데 당신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 그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법사위원장이 좀 상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심기 건드리는 게 또 불편할 수도 있고요.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?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 해봤습니다. 네, 네. 해봤는데 이제 상임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의사진행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. 법사위에는 조금 특수한 그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거기에 모든 법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돼야 네.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법관 대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그 현안 아닙니까 현안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상규 의원님이 버럭 화를 내셨는가 모르겠지만 여상규 의원님이 이 정도 버럭 화를 낼 정도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, 저는 사실 여상규 의원님을 제가 지금 같은 삼선으로서 계속 옆에서 지켜봐 오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무슨 뭐 근거 없이 막 이런 분이 한 아니, 번도 근데 다만 아니에요. 네. 다만 제가 볼 땐 그래요. 친정 법원 얘기가 나오면 그 공정심이 흐트러진다니까.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 예.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.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예, 굉장히 예. 온화하신 예, 분이시죠.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. 네, 근데 알겠습니다. 친정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아까 뭐 보셨습니다.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당을 했습니다. 네. 공식적으로요. 엄밀히 말하면 이거 복당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전당대회에 이제 출마를 할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? 비박계 후보로. 이게 뭐 당내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뭐 하필 제가 원내대표 출마하는 날 입당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원내대표 출마는 아니니까요. 네. 아니 이게 이제 기사가 뉴스가 좀 가렸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굉장히 큰 겁니다. 근데 네, 아깝습니다.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 뭐 범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네. 또 저는 그 상당히 큰 자산이죠. 예, 자산입니다. 예, 본인이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정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고, 네. 근데 이제 입당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전대가 될지 아니면은 뭐 2022년 뭐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뜻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당내에서는 뭐 환영하는 분위기죠, 당연히. 예,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겠으나 그래도 보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? 예,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. 오 시장도 입당하면서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네. 독주에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러는데 다 같은 심정이죠, 뭐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그 그렇습니다.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, 하는 바로 생각도 그죠. 듭니다. 민주당에서는 오 전 시장의 등장 위협이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 전혀 관심이 없고요. 그 황교안 네. 전 총리, 홍준표 전 대표 만한 존재감에 한참 못 미칩니다. 영어로 거트라고 그러는데 오세훈
전 시장의 상품성은 역시 신선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선함도 없어졌죠. 아이들 먹는 무상급식은 이제 보편화됐는데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자신의 그 서울시장직을 걸어서 무모한 그런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는데 그게 어떻게 뇌리에 잊혀지겠습니까? 예, 전 뭐 오히려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최고의 피해자가 여당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. 최고의 피해자 김영우 의원이. 저희는 헤쳐나가야죠. 김 의원님 오전 시장하고 최근에 따로 연락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최근에는 있는데. 뭐 제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 또 출마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뵌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과거에는 또 뭐 학교 선후배 시고 네.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좋은 분이죠. 예. 원내대표 선거에는 좀 도움이 되시는 분인가요? 도움을 주실 수도 있죠. 예, 예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네. 진짜 이제 개파 정치가 안 된다. 제가 오늘 탈개파 선언했거든요. 오 탈개파. 네, 시장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. 네. 자,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하고 마무리를 네, 한번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. 또 유승민 유승민 전 대표가 2대 특강 마치고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.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. 언젠가 결심이 굳어지면 국민들께 말씀을 당당하게 드리고 그 후에 행동을 할 생각이다. 한국당에서 저와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서 빨리 입당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사람 보내서 한다는 게 좋은 대화 방식도 아닌 것 같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게 좀 걸리던데 입장 제안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안 하고 있다. 답을 안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보통은 이제 갈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거나 나는 당을 지키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 말은 사실상은 복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뭐 정치인들이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죠. 예, 열어놓을 겁니다. 왜냐하면 입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 변화가 늘 있는 것이니까요.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소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. 저는. 왜냐하면은 이제 반문 연대라고 하는 이 보수의 빅텐트가 쳐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각자 흩어져 있지만은 이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시기가 좀 중요하겠죠. 상황이 중요하고 네. 그리고 유승민 의원께서도 그런 그 시기를 좀 생각하지 않겠나. 그런데 또 정치인이 또 생각하는 게 이 명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덜커덕 입당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런 큰 흐름에서는 입당 제안 이것에 대한 반응 이런 거는 계속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하는지가 결정되면 그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. 보수 통합으로 결국 가겠다는 뜻 아닐까요? 유승민 의원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. 유승민 의원님의 가치가 빛나려면 저는 자신의 정치적 독립의 길을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. 유승민 의원은 다른 면은 다 좋지만 대구, 경북, TK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소위 책임론으로 엄청난 분기에 휩싸일 겁니다. 네, 오늘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.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